무한 반복으로 수학이 꼬이고 들고 풀리고 고생과 함께하며 쓰리고가 가능해지죠. 2학기에도 쓰리고는 계속됩니다. 우리 2학년 2학기 오늘 첫 시간인데 혹시라도 1학기 때 쌤 강의를 듣지 않고 오늘 처음 쌤을 보는 친구들은 OT 강의를 보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들어야 가장 효율적인지 어떻게 쓰리고가 완성되는지 기타 등등 있으니까 꼭 보고 오시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단원의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요거 이제 오늘은 개념만 잡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쌤이 차 타고 오긴 정말 쉬운 개념 정리, 그죠? 자, 그래서 요걸로 수학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원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개념 정리 한 번 더 마지막에 하고 끝내죠, 그쵸? 그래서 복습하면서 이제 수학이 들리기 시작하죠. 투고까지 오늘 진행됩니다. 다음 시간에 개념 한 번 더 개념 리와인드 하면서 또 관련 개체 문제를 풀면서 쓰리고 풀리고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쓰리고 완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페이지 확인하시고요. 고쌤을 천사를 만들어주는 제자를 쌤이 항상 오프닝에 그치 개념 강의하고 ETT 강의에는 항상 해준데 쌤 오늘 1강이고 또 천사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또 흰 티 너풀거리는 거 입고 왔어요. 자, 짠! 비니 산이 메모했어요. 사실 비니 산이가 이제 직접 글을 올려준 건 아니고 아주 영광스럽게도 우리 부모님께서 직접 쌤한테 손수 굉장히 장문의 수강평을 이제 올려주셔서 쌤이 이거를 너무너무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1학기 때 이 강의를 다 완강을 해서 그때 이름을 못 불러줬어요. 비니 산이 보고 있어요? 부모님 보고 계시죠? 왜냐면 강의를 함께 듣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강에 이제 어떤 걸 소개를 할까 어떤 내용을 소개할까 되게 생각했다가 역시 비니 산이 그 부모님이 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쌤 자랑하려고 준비해왔어요. 짠! 제목이 재밌어요. 그지? 고쌤 완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재밌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어요. 진짜 별 5개로는 부족하다고. 선생님 강의를 진작 알았더라면 지금 수학을 너무 재밌어하고 잘해왔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면서, 많은 수업을 들었어도 수학을 좀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했었다고요. 근데, 기초가 안 잡혀있는 아이들도 수학을 좋아하게끔 하는 수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분이 그 기초를 선생님 우리 어머님이 써주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게 습관이 좀 돼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주시고 상세하게 그지? 그다음에 수업 방식도 정말 수학이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게끔 만드시다니 이런 쌤 처음이에요 라고 사실 써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함께 들으신대요. 그래서 교재를 2권이나 사서 수학을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쌤 덕분에 수학을 무서워하지 않고 재밌어해서 얼마나 좋은지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감사한 글을 장문의 글을 사실은 이거 말고 또 2개로 길게 올려주셔서 했는데 쌤이 이제 너무 길어서 일부만 했는데도 이렇게 엄청 쌤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비니 산이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산이 비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더 수학을 쉽고 재밌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선생님도 열심히 수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모두 힘내시고요. 그러면 정말 쉬운 개념 정리로 그거 할게요. 자, 정말 쉬운 개념 정리로 수학이 보이기 시작하죠. 원고부터 가볼게요. 평소에 하는 억양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 잡아보겠다 그랬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주사위에는 1부터 6까지 있잖아. 그쵸? 그때 짝수는 몇 가지 있죠? 그러면 2, 4, 6 해서 3가지 있죠. 그쵸? 이럴 때 자,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뭔가 행위를 한 거 있지? 요거를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시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별로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그 결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잖아. 이 결과, 요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요 해당 사건의 가지수 3가지 해당되잖아요. 그쵸? 이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게 해당 사건이 총 몇 가지나 나올까를 빠짐없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겹쳐 생각한다거나 같은 걸 막 여러 번 세서 잘못 센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작은 가지수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게 크게 2가지 계산 법칙이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운다라는 거. 이게 경우의 수 구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경우의 수라는 건 사실 단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가지수예요. 알겠죠? 가지수라는 거. 사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하긴 했었죠. 그렇죠? 기억 안 나도 돼요. 새로 배우면 돼요. 우리 새롭게 태어나시면 돼요. 알겠죠? 쌤과 함께 새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 경우의 수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선생님, 눈가리 한번 해볼까요? 짠! 이렇게 셀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복되거나 빠지는 게 없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중복되거나 빠지는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유형만 할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개체 문제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유형을 보강하셔야 되고요. 개념 탄탄히 한 후에 이제 개념 문제집을, 그러니까 유형 문제집, 개념 문제집이라뇨. 지금 오늘 지금 굉장히 지금 일강이라 되게 떨리나 봐요. 그 유형 문제집을 좀 더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문제풀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거네요, 이거. 자, 1번부터 7보다 작은 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 1부터 6까지인데요. 7보다 작은 건 6가지 다 해당되네요. 그치? 그 다음에 3 이상의 눈은 3, 4, 5, 6. 쌤 안 써줘도 되겠지, 그쵸? 정확하게 몇 가지예요? 4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자,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수. 그러면 해당되는 게 2보다는 커요? 그럼 3, 4, 5. 그 다음 6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네. 그쵸? 그러면 답을 쓸 때는 가지수로 3가지 해주면 된다고요. 경우의 수는 가지수예요. 가지수.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자, 6의 약수는 1, 2, 3, 6 곱해서 6이 되는 수들. 그쵸?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4가지 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쉬운 걸로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쵸? 일단 경우의 수가 뭔지부터 봤어요.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지수를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을 이제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는 계산 법칙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는 거 있지 않요? 그죠? 그걸로도 구해지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체계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막 빼먹거나 틀리기 때문에 쌤은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연습만 충분히 해놓으면 이 계산 법칙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놓고 이때 이 법칙을 쓴다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오히려 수월할 거라는 거. 오케이? 자, 먼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이게 아주 초강력 힌트이긴 한데 이제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3보다 작거나 또는 이란 말이 들어가면 딱 좋겠지, 그지?
3보다 작거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런 거야.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띡 던졌어요. 그 한 번을 딱 던졌는데 그때 나온 하나의 수가 3보다 작거나 아니면 3보다 작던지 아니면 5 이상이던지 해당되는 게 총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보다 작은 거에 해당되는 건 몇 가지일까요? 3보다 작은 건 1, 2 이렇게 해당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5 이상에 해당되는 건 5, 6 이렇게 해당이 되겠어요. 그쵸? 아, 그러면 이 4개 수 중에 하나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러면 총 4가지가 정답이 되는데 요거를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2가지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게 2가지잖아. 그치? 선생님이 색깔 맞춰 써드릴까요? 자, 요거 2가지랑 그 다음에 여기 2가지랑 마치 어떻게 해? 더해서 4가지 나온 것처럼 총 4가지. 이 하필이면 이게 쌤이 우리 계획 문제 2-2를 뽑아가지고 지금 한 건데, 하필이면, 이게 이제 뒤에 가서 곱하는 걸 배울 거예요. 이건 합하는 거고, 응? 감이 좀 오나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곱해도 4 나오고, 더해도 4가 나오거든요. 근데 쌤이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이 3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이 2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개만 골라서 주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총 몇 가지의 선택권이 있을까라는 게 이 경우의 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밥 또는 면 중에 한 개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총 몇 가지 중에서, 그렇지 5개 중에서 밥이나 면 중에 그냥 하나만 고르면 돼요. 밥 또는 면 한 개만 고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는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3종류, 2종류 해서 토탈 5종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한테 총 5가지의 선택이 있는 거고 경우의 수는 바로 5가지인데 이거 쓴마치 우어척해. 요 3이랑 2랑 더한 만큼이란 얘기지. 그쵸?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때 합의 법칙을 쓰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밥이나 면 중에 그냥 꼭 둘 다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밥이나 면 중에 그냥 하나만 고르면 돼요.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반드시 여기 둘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개만 해당이 되면 돼요. 모두 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때가 바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또는으로 연결이 돼요. 또는이라는 말이 만약에 숨어 있으면 이렇게 뭐뭐 하거나 라고 나와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합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랑 이거를 합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예수쌤이 이제 좀 이따가 곱의 법칙을 할 건데 그때는 뭐냐면 밥 3종류, 면 2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밥과 면을 모두 한 개씩 고르는 경우가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밥도 골라야 되고 면도 골라야 돼요. 이거는 밥이나 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고르면 돼요.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오케이? 이런 게 바로 합의 법칙을 사용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곱의 법칙까지 하고 나면 이제 좀 더 명확할 텐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요거는 또는으로 연결된다고. 그래서 또는을 확실히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는 합의 법칙을 그러니까 더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쵸? 오케이? 총 합쳐서 5가지의 선택이 있는 거. 요거를 좀 단적으로 봐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짠! 이 경우의 수 단원이 다 말로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게 다 활용 단원 같대요. 활용 문제 같대요. 근데 또 별로 크게 막 공식을 외우거나 하지 않아도 돼서 괜찮아요. 연습만 많이 해주면 이 친구들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1에서 20까지 써있대요.
이거를 한 번 던져서 윗면에 적혀있는 수를 조사할 때, 자, 1번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요. 자, 7의 배수는 그럼 이 안에 몇 번 들어갈까요? 1에서 20까지 7, 14 이렇게밖에 없네. 이게 나중에 얘들아 만약에 1부터 막 100이야. 그럴 때는 요 끝에 있는 수 있죠? 요거를 7로 나눠서 몫이 바로 개수가 되겠어요? 볼게요. 자, 12의 약수. 그러면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6가지요. 그러면 한 번을 띡 던졌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거나 둘 다 지금 꼭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에만 걸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2가지, 여기 6가지에서 한 번 던졌을 때 7의 배수 또는 10의 약수에 해당되는 건 총 8가지의 숫자 중에 하나 나오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이거 뭐 어떻게 합쳐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이게 합의 법칙. 되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단 혹시라도 각각 경우에 이 경우를 조사했는데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2번 세면 같은 걸 2번 세면 안 되니까 그때는 빼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개체 문제 하면서 좀 더 풀어드릴게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탄산음료 4가지, 그 다음에 과일음료 3가지가 있어요. 쭉 늘어놓고 이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선택한다고요. 탄산음료도 선택하고 과일음료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그냥 하나만 쫙 몰아놓고 이 중에서 하나만 딱 고를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중에서 고르면 돼? 총 7개 중에 고르면 되잖아. 그쵸? 합쳐서 7가지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이거랑 비교해서 이제 곱의 법칙을 볼 건데, 곱의 법칙은 얘들아 뭐 어떻게? 밥 3종류, 면 2종류 있을 때 밥도 고르고 면도 골라서 밥과 면을 각각 한 개씩 둘 다 골라야 하는 경우예요. 알겠죠? 자,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얘들아 쌤이 되게 변태같이 자주 드는 예가 있어요. 자, 티셔츠 3종류, 바지 2종류. 이거 아까 밥이고 면이었잖아요. 이름만 바꿨어요. 티셔츠와 바지를 짝지어 입는 경우의 수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티셔츠가 3종류 A, B,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지가 1, 2 바지가 있다고 하자. 가나로 하자. 가나 바지가 있어요. 티셔츠와 바지를 한 개씩 골라 짝지어 입을 거죠. 그쵸? 그러면 얘들아 티셔츠를 예를 들어서 A 티셔츠를 골랐어요. 그럴 때 바지를 가랑 입을 수도 있고요. 그치? 나 바지를 입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그 다음에 B를 골랐을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C 티셔츠 골랐을 때 바지 가랑 입을 수도 있고 나랑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총 1가지, 2가지 요걸 얘들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순서상으로 티셔츠는 A를 고르고 바지는 가를 고르고 그 다음 티셔츠 A를 고르고 바지는 나를 고르고 이것도 순서상으로 해주면 2가지 나오겠죠? 그지? B, 가, B, 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여기도 순서상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니까 토탈 이렇게 되니까 토탈 몇 가지란 얘기예요? 6가지의 선택이 나온다는 건데 근데 이것은 마치 봐봐요. 여기 3종류, 여기 2종류 어떻게 한 거와 같은 결과 곱한 것과 같은 결과라는 거지. 그쵸?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고요. 곱의 법칙은 자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지금처럼 티셔츠도 고르고 바지도 고르고 둘 다 모두 골라야 하는 경우예요. 오케이? 티셔츠와 바지를 쭉 늘어놓고 그 중에 티셔츠 또는 바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입을 거야. 상상하면 안 됩니다. 변태같이 맨날 이 예를 들어 근데 티셔츠와 바지 중에 한 개만 골라서 만약에 입어. 그러면 몇 가지 선택이 있는 거라고요? 티셔츠든 바지든 둘 다 고를 필요 없어. 그 중에 딱 모아서 그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건 총
5개를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게 5가지, 그게 합의 법칙인 거고요. 그럼 안 되겠죠? 이 경우에, 그죠? 그렇게 입고 나가면 큰일 나겠지? 근데 요거는 티셔츠도 고르고 바지도 골라서 티셔츠 고르는 가지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지를 따로 고르는 것도 필요해요. 각각이 다 가지를 쳐서 가게 되잖아. 그쵸? 이렇게 가지 쳐서 하는 거 우리가 원래 유식하게 수영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각각의 이 한 가지당 다 2가지 이렇게 가지가 쳐져요. 그러니까 총 곱한 만큼 이 3가지가 각각 2가지의 가지를 갖기 때문에 이 3가지가 각각 2가지씩 경우를 갖기 때문에 곱한 만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곱의 법칙이고요. 이런 걸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라는 게 얘들아 티셔츠와 바지를 정말 요이 땅 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탁 고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일어나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한 개씩 골라 짝지어 입는 경우예요. 오케이? 그래서 티셔츠와 그리고의 의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곱의 법칙을 쓰는 아주 초강력 막강 힌트는 항상 어떻게 줘야 되냐면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모두라는 표현. 모두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대체로는 그리고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거.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자막으로요. 자, 동시에 그리고 모두라는 표현.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게 사실은 얘들아 우리가 그 개념 4에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서 구해서 곱한 만큼 나온다는 거. 그쵸? 개념 4에 이렇게 여러 개의 동전 또는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라고 따로 개념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설명을 하고 문제도 쭉 풀어드릴게요. 따로 개념으로 할 게 없어. 다 배웠어. 이제 우리는. 자,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그러면 원래 동전 하나를 던지면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죠?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해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를 동시에 던져서 그 결과를 함께 쓸 거예요. 모두 던져서. 자, 그러면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동전 앞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5, 6 안 보여도 돼요. 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뒷면이 나왔을 때 동전이 마찬가지 1부터 6까지 해서 6가지. 그쵸? 자, 순서상이 총 12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아하! 여기 2가지랑 여기 6가지랑 곱한 만큼 나오는구나. 그치요? 그래서 12가지. 아,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동전이나 주사위를 얘들아 동시에 즉 둘 다 던져서 얘도 던지고 얘도 던져서 각각 결과가 다 필요해요. 다 가지를 칠 거예요. 그럼 곱하기 한 만큼 경우의 수가 나올 거라는 거. 곱의 법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러 개의 동전이나 주사위를요. 동시에 던져요. 당연히 무슨 법칙을 써라? 곱의 법칙을 써라 라는 거죠. 그쵸? 동전을 더 많이 던지고 그런 것도 더 해볼 건데요. 만약에 얘들아 동전을 보이나요 이게? 동전을 만약에 2개 던지고요. 주사위를 만약에 3개를 다 모두 던질 거예요. 모두. 그럼 그때 경우의 수는 무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동전 하나 던지면 앞면 뒷면. 근데 동전 또 하나 던져요. 자, 주사위 하나 던지면 6개씩 나오죠? 근데 주사위를 3개를 던져요. 이렇게 모두 다 곱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사위 3개 던지면 6이 3번 곱해지니까 6의 세제곱. 그죠? 이거는 2의 제곱해서 우리 그 개념에 보면 막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외울 필요 없고요. 모두 던지니까 각각 경우에서 다 구해서 곱하기로, 곱의 법칙으로 완성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굳이 막 거듭 제곱으로 외워놓거나 그러진 않아도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짠, 쭉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잘 풀릴 거야. 자, 뭐니? 영어 참고서가 7가지고요. 수학 참고서가 2가지예요. 영어 참고서와 수학 참고서를 각각 한 가지씩 고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선생님이 비교해 드릴까요? 영어나 수학 중에서, 영어 또는 수학 중에 그냥 한 권만 딱 고를 거야. 그러면 책이 총 7가지, 2가지에서 9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그게 합의 법칙이고요. 그지? 자, 얘는 영어 참고서도 고르고 수학 참고서도 골라야 돼요. 그럼 여기 가지수가 각각 가지가 쳐지면서 곱해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곱해서 14가지가 되겠습니다. 구분이 되죠. 그쵸?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경우의 수는 끝난다. 이게 완전 끝난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베이스예요. 알겠죠? 5-1 볼게요. 나중에 이런 그림 이제 시험 문제에서 1개 정도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많은 학교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집에서 문구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2가지가 있네요. 그치? 그 다음에 문구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게 길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도서관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문구점까지 가고 문구점에서 도서관까지 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모두 일어나야 하는 경우예요. 알겠죠? 요거 1번 길 선택했을 때 또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를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를. 그쵸? 그러면 가를 고르거나 나를 고르거나 다를 고르거나 3가지의 가지가 쳐지고 이거 골랐을 때 2번 길 골랐을 때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곱한 만큼. 알겠죠? 6가지 되겠습니다. 6가지. 자, 이렇게요. 괜찮지요?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거 하면 재밌을 거예요. 좀 토 나오겠지만 괜찮아. 자, 그럼 이제 6-1 볼게요.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요. 그러면 동전은 그러니까 A, B, C 3개의 동전이 있는 거야. 앞면, 뒷면 해서 각각 2가지씩 경우의 수가 나올 건데 3개를 동시에 모두 던져요. 곱한 만큼. 그죠? 그래서 8가지가 되겠고요. 자, 1개만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요. 앞면이 1개만 나와요. 그럼 앞, 뒤 이러한 경우겠지. 그쵸? 이거는 얘들아, 자, A 동전, B 동전, C 동전 했을 때 A 동전에서 앞면이 나온 거예요. 요 B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C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혼자 있는 아이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는 뒷면. 이와 같죠? 아하, 2가지,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1개만 앞면이 있죠, 그죠? 요거의 위치를 바꾸세요. 알겠죠? 자,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는요. 그러면 뭘까요? 앞. 이거 쌤이 그냥 이렇게 쓸게요. 뒤. 이렇게 밖에 없네? 그쵸? 자, 그래서 2가지. 짠. 괜찮죠? 그죠? 오케이. 이례적으로다가 쌤이 6-1을 잠깐 봐드리겠어요. 자, 또 요거 1개 더 풀어주면서 또 겁나 생생내죠, 그쵸, 쌤이? 자,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요. 하나당 1부터 6까지에서 6가지씩 나올 수 있는데 모두 던질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A 주사위에서 1 나왔을 때 B가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가 쳐지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2 나왔을 때도 6가지 그래서 6 곱하기 6 한 만큼 36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럴 때 얘들아 같은 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요. 그러면 같은 거는 1, 2, 3, 3, 4, 4, 5, 6, 6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A는 홀수의 눈이 나오고, 이게 사실 그리고 역할이에요. 주사위 B에서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볼게요. 자, 주사위 A에서 홀수가 나와요. 1, 3, 5. 세 가지죠. A 주사위에서는 홀수가 나오고, 주사위 B에서는 5 이상, 5, 6. 요게 나오고요.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곱해서요. 6까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1 나왔을 때 B 주사위에서 5 이상 5, 6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여기가 3일 때도 마찬가지, 5일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6가지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가 되죠. 그쵸? 오케이. 자, 오늘은 언제 합을 쓰고 언제 곱을 쓰고 요것만 요거에 대한 감만 살짝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개념하고 연결된 유형 문제를 좀 더 보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더 다양한 제목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개념을 모아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짠! 한 번 더 볼게요. 수학이 들리기 시작하죠? 두고. 자,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걸 우리 실험이나 관찰했다라고 하고, 그 결과 짝수, 그 결과를 우리가 사건, 이 해당 사건의 가지수, 짝수는 총 3가지, 이게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가지수를 정확하게 세는데 뭐 중복되거나 빠지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 법칙,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에요. 자, 언제 합을 쓰고 언제 곱을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베이스. 오케이? 그래서 쌤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붙여드릴게요. 자, 요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밥 3종류, 면 2종류가 있어요. 밥 또는 면 중에 그냥 한 개만 고를 거예요.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밥과 면을 다 골라야 되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쵸?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요. 또는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토탈 합쳐서 총 5가지의 선택 합쳐주는 거예요. 이게 합의 법칙 되겠고요. 밥도 고르고 면도 고르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티셔츠랑 바지 모두 하나씩 각각 골라서 짝지어 입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지가 쳐지잖아. 그쵸? 그래서 곱한 만큼 경우의 수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골라야 해요. 모두 일어나야 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로 연결됩니다. 그럴 때 곱의 법칙. 아시겠죠? 동전, 주사위 이런 걸 동시에 여러 개 던지면 당연히 모두 던져서 그 결과를 쓸 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깨끗한 책에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열심히 한 다음 쌤한테 무한 자랑하러 찾아오세요.